자, 시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강살입니다. 지금 현 순간에서의 대한민국 정치를 논하자면은, 자, 내일 아침에 송영길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영장 심사 들어가죠. 잡혀 들어가냐? 잡혀 들어가요. 잡혀 들어갑니다. 기각 나요? 기각 안 나옵니다. 잡혀 들어가고요. 더불어민주당은 그렇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한동훈이 비대위원장으로 추대가 될 겁니다. 그냥 확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이준석이 돼야 한 120석, 130석 내년 총선에서 만들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한동훈으로 갑자기 되냐라고 할 때요. 윤석열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절대로 1000개의 권력이 있으면은, 아니 1000개의 과자가 있으면은 단 한 개라도 놔두지 않습니다. 한두 개 정도는 저기 동네 꼬마이한테 갖다 줄 수도 있고 노인정에다 한 200개 기부할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안 그래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옛다 한 두세 개 던져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한동훈, 윤석열 한동훈요, 절대로 권력을 뭐한다? 공유하지도 않고 나눠 먹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 거야. 그런 상태에서 이준석이 비대위원장이 와야 그나마 국민의힘에서는 총선에서 120석, 130석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걸 포기했다는 거지. 누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잖아요. 그러면 내년도 국민의힘 100석 나와도요, 윤석열빨 검사들이 그 이준석과 김종인이 없는 국민의힘을 다 장악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기는 난리 났다고.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오면은 이준석 옆에 붙어있던 사람들 싹 다 어떻게 되냐? 모가지가 잘리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1년 전, 2년 전에 총선에서 딱 세 가지 포인트겠다. 하나, 친윤. 둘, 검사 출신. 세 번째, 뉴페이스. 검사 출신, 뉴페이스, 친윤인 사람들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됩니다. 예전에는 군인 있죠. 박정희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신군부 해가지고 원래는 엘리트가 당시에는 군인이었어요. 지금의 엘리트는 검사죠. 지금 검사의 시대가 온 거예요. 물론 제가 늘 했던 논평 중에서 잘 들으세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한동훈이 옴으로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부패 세력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기를 배신한 사람들이잖아. 박근혜 대통령 후광을 입고 총선에서 국회의원 빠지 받았던 사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눈 감고 뒤를 돌렸던 사람들이거든. 그 이준석, 김종인, 김무성 이런 사람들 있죠. 특히나 유승민. 그런 배신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들이 먼저 잘못했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맞아요. 지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보고 있으시는 전국적인 논평 혹은 그 안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왜 윤석열, 박근혜가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데요. 더 크게 생각해 보세요. 저기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애들은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 당시에 원래 저랬던 사람이고 거기에 발단이 된 게 자신들의 후광을 해서 했던 그 배지 달았던 그 사람들, 걔네들의 배신자다. 걔네들을 다 정리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준석은 탈당한다고 했으니까 창당해서 신당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탈당해야 되는데 탈당 안 하면은 제명시키면 되죠. 한동훈이가 비대위원장 오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어 있는 거고, 이 상태에서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00대 200으로 지더라도 그 국민의힘을 다 장악하자. 요 사이즈로 가고, 그러니까 정치적인 개혁이 일어나냐 아니면 패러다임이 다시 왔냐, 그것보다 자리 싸움하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비대위원장 되는 순간에요. 자, 원래는 저렇게 될 게 뻔했죠. 뭐냐? 비대위원장 모셔오려면은 기존에 있던 당대표가 사퇴해야 되잖아. 그치? 김기현의 사퇴는 누구의 지시로 이루어졌다?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야, 김기현 당대표 사퇴해버렸잖아. 당대표에서 내려왔잖아. 이제 원내대표 내려올 거예요. 원재욱인가? 내려오고 그러면은 빈자리잖아. 그러면은 한동훈이 그 자리에 오죠.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계산하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김기현의 목숨줄은요, 원래부터 예정되어 있었다. 거기에 맞춰서 장제원 불출마, 좀 있으면 김기현도 불출마하고요, 권성동도 불출마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대통령 권력을 탄생시킨 윤핵관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된 거예요. 이준석이랑 막 싸우고 그랬잖아. 그럼 둘 다 사라지는 거야.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거죠.
이준석이 잘못한 거는요 무엇이냐? 힘이 없는데 힘이 있는 척한 겁니다. 이준석 같은 사람은요 유튜브가 제일 잘 어울려요. 어디 가서 뭐 강연회 하고 뭐 대학교 가서 아니면 국민의힘 전 당대표 타이틀 달고 저 어디냐 MBC 라디오인가 아니면 KBS 이런 데 YTN에서 불러주면은 출연료 받고 나가는 거 있잖아. 딱 그 정도야. 우리가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누구냐라고 할 때요 가장 큰 힘이 뭐야? 대한민국에서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검사들이잖아. 이 검사들이 대한민국 국회 권력까지 넘보고 있다. 저는 내년 총선에요 국민의힘이 이기냐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냐라고 할 때요 더불어민주당이 이겨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은 내년 국민의힘은요 윤석열 지지율만큼 국회의원 수 가져가고요. 내년 더불어민주당은요 이재명 지지율만큼 국회의원 수 가져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요 한동훈이랑 이재명이 대선 후보로서 누가 대통령이 될 것 같냐라고 했을 때 이재명이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더불어민주당이 150석, 160석, 170석, 180석, 190석, 200석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랬을 때에 국민의힘은 조금 더 쪼그라들고 110석, 100석, 90석 되더라도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 국민의힘을 다 장악을 해서 영원히 제2의 당이 되더라도 거기서 먹고 살겠다. 딱 그 사이즈입니다. 아니 정치에서 뭔가 이기려면은 센 사람들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그 센 사람들이요. 자, 잘 들으세요. 이대로 그냥 가면은 누가 이겨요? 뭘 누가 이겨야 이재명이 이기니까 이재명 잡기 위해서 원희룡 출동! 인천 개항을 해. 그러다가 황교안도 나도 출동! 그러잖아. 이재명 비례대표로 도망가 버립니다. 도망가 버려요. 무슨 뭐 반윤석열 연대 만들어서 윤석열 사퇴시키겠다 뭐 하겠다 할 때 그 전선이 무너지는 거죠.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내년 총선에서 확실하게 이겨버리면은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는데 이재명이가 결국에는 저 윤석열 대통령의 자리를 넘볼 수 있는 위치까지 올라온다. 그러니 정치는 야 생각해봐. 저번에 감옥 안 가겠다고 문재인은 감옥 보내기 위해서 그 어디 병원이었죠? 녹색병원인가 왔고 그 녹색병원에서 이재명은 감옥 안 가겠다고 누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이야. 조만간에 내일 송영길이 구속이 되면은 여러분들 저것도 이제 한동훈에 맞춰서 가구나. 그 여론이요. 부산 지역은 엑스포 때문에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인천 쪽에서는 진교훈 사건 있죠. 김태우랑 붙어가지고 그래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무슨 뭐 메가시티니 뭐하니 그러다가 혁신위원장 이뇨한이 나와가지고 뭐하니 그 뭐하다가 그냥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100석이 나오더라도 윤석열 한동훈은요 그 권력을 놓지 않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10석 나오더라도 10석 다 채우겠다는 게 윤석열의 입장이죠. 내년 총선이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나라 살리려면요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와야 돼. 태극기 들고 뛰쳐나와야 돼요. 윤석열은요 박근혜 대통령 당선 무효 집회에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2016년 7월 달에요.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이 왜 이루어졌냐라고 할 때 당시 윤석열이 고검부장이었죠. 그때 그 집회에 참가함으로써 윤석열의 색깔은 똑같아요. 왜 김건희하고 그 장모 있잖아요. 구속된 최은숙인가 참 더러운 짓 많이 하죠. 그쵸? 그런 것들은 원래 좌파인 사람들 저런 야 조빈 봐봐 그 무슨 뭐 자기 수능 준비 안 했는데 무슨 뭐 의사 되고 막 그러잖아. 그런 쪽에 있는 사람들이야. 세상은 참 불공평해요. 공정하다고 외치면서 뒤로는 했던 사람들이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조국, 조민이었어요. 같은 사람들이야. 우리 애국자들은요 무슨 뭐 애국에 뭐 딴 거 있습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하는 거죠. 마치 권력이 윤석열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무너지더라도 우리가 태극기 들고 나가서 싸우면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야. 뭐냐? 야 북한에서 무슨 무기 만든대. 새로운 거 뭐 나온대 막 그러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데 장사조포가 몇 포대 뭐 이렇게 하잖아. 전쟁 안 두려워요. 전쟁 나면 어떻게 할 건데 뭐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대한민국 건장한 남성이라면요 어떤 생각 가지고 있냐? 전쟁 나죠? 그러면 싸워서 이기면 돼요. 간단해요. 쟤네들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고 뭐 하든지 간에 싸워서 이기면 돼. 우리 보수 우파요. 자, 윤석열은 문재인의 하수인이고 문재인부터 감옥에 쳐넣어야 되는데 이재명부터 괴롭히고 있죠. 그러니까 저쪽에 있는 개딸들은 문재인이 윤석열을 시켜서 이재명을 뭐한다? 괴롭힌다. 딱 그 논리에 있어. 우리들 입장에서는 보수 진영에서 애국자 눈에는요 문재인이나 이재명이랑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쪽에서도 권력 다툼하고 있거든.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대로 된 보수 우파의 목소리를 내려면요 문재인부터 잡아 족쳐야 된다. 감옥에 보내는 게 맞다. 겨우 송영길, 겨우 이재명 가지고는 우리들 마음속에 한편으로는 그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는 없다. 자, 내일 되면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확정될 겁니다. 내일 하고 송영길은 감옥 가고 딱 그 사이즈입니다. 정치는 뭐다? 시간과 장소가 그게 정치다. 정치는 뭐다? 우연이 없다. 다 만들어진 세트를 즉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거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